통합사회 미래행 교과서 182쪽부터 187쪽까지 정의로운 사회를 위한 노력. 능력이나 업적에 따른 어느 정도의 불평등은 개인의 성취 동기를 북돋워 사회를 발전시키는 긍정적 기능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환경적이고 구조적인 조건에 의해 불평등이 발생하거나 불평등이 지나치게 심화하면 이는 오히려 개인이 능력을 발휘할 기회를 빼앗고 개인이나 집단 간의 대립과 갈등을 일으켜 정의로운 사회 실현을 가로막을 수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이러한 사회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구성원 간의 사회적 격차를 줄여 사회 계층의 양극화 현상을 완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 사회는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지난해 직장암 수술을 받은 70대 이 씨는 수술 후 2차례에 걸쳐 항암 치료를 받았다. 각종 검사를 하고 항암제를 투약하면서 470만 원의 치료비가 발생했지만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23만 원만 냈다. 이 씨는 항암제가 비싸서 걱정이 많았는데 국민건강보험 덕분에 진료비의 5%만 내면 돼.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었다라고 말했다. 위 사례의 주인공은 질병을 어려움을 겪을 뻔했지만 국민건강보험을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었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이 기본적 욕구를 충족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사회복지제도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제도로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 서비스를 들 수 있다. 사회보험은 일정한 수준의 소득이 있는 개인과 정부, 기업이 보험료를 분담하여 구성원의 사회적 위험을 대비하는 제도이고, 공공부조는 국가가 전액 지원하여 저소득 계층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이처럼 다양한 복지 제도를 통해 사회 계층의 양극화를 줄이고 최소수층의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고용, 교육,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여 이들이 소외되거나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음 사례를 살펴보자. 이번 20대 총선에서 총 50명의 여성 국회의원이 탄생했다. 전체 의석의 17%로 역대 최고 비율이다. 2000년 이후 한국 의회에서 여성 의원의 비율은 크게 늘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로는 2003년에 도입된 여성 할당제가 거론된다. 2003년 11월 비례대표의원의 여성 할당률을 50%로 해야 한다는 선거법이 통과되었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새 선거법이 효력을 발휘하면서 총 39명의 여성 의원이 국회에 진출하여 여성 의원의 비율이 처음으로 10%를 넘겼다. 이후 18대 41명, 19대 47명으로 여성 의원의 수는 지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이다. 위 사례는 국회의석의 일정 비율을 여성에게 배분함으로써 공직 진출에서 남녀 간의 불평등을 줄이려는 우리 사회의 노력을 보여준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차별받는 사회적 약자에게 다양한 측면에서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를 적극적 우대 조치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여성에게 채용이나 승진 및 공직 진출의 혜택을 제공하는 여성 할당제를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하고 기업이나 관공서에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하는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를 시행하는 등 적극적 우대 조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처지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도시와 농촌 간의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을 통해 공간 불평등을 해소하여 국토의 균형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역 격차를 완화하려면
우선 수도권에 집중된 다양한 기능을 지방으로 분산하여 수도권의 과밀화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세금 감면 및 규제 완화 등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낙후된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발전을 끌어내기 위해 자립형 지역 발전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해당 지역의 발전 잠재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역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발전 전략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최근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 브랜드 구축이나 관광마을 조성 및 지역 축제와 같은 장소 마케팅은 이러한 노력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와 같은 다양한 지역 격차 완화 정책은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소외된 지역의 생활 환경을 개선하여 공간 불평등을 해소함으로써 모두가 공정하게 대우받는 정의로운 사회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다. 혁신도시. 혁신도시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계기로 지역의 성장 거점에 조성되는 미래형 도시이다. 혁신도시는 이전된 공공기관과 지역의 대학, 연구소, 산업체, 지방자치단체가 협력하여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혁신도시는 지역 산업과 연계된 도시별 주제를 설정하여 특색 있는 도시로 개발될 예정이다. 기본소득 제도란 무엇일까? 기본소득 제도는 소득이나 재산이 많든 적든 일하든 하지 않든 정부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이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모든 국민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장하자는 취지이다. 기본소득 제도는 세 가지 점에서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와 다르다. 첫째, 기본소득은 가구가 아니라 개인에게 지급된다. 둘째, 다른 소득의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된다. 셋째, 기본소득을 받기 위해 취업하려는 의지가 있다거나 노동을 했다는 등의 증명이 필요 없다. 기본소득제 양극화 해결의 실마리. 기본소득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기본소득이 시민으로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이자 현대사회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땡땡당 공동운영위원장은 기본소득은 경제적으로 바람직한 제도이다. 양극화의 심화로 저소득층의 빚이 점점 늘고 있다. 이들은 결국 파산하여 신용불량자가 되고 소비도 할 수 없다. 기본소득은 양극화에 따른 내수 부진의 해답이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기본소득제의 사회적 부담이 너무 커. 모든 성인 국민에게 월 2,500 스위스 프랑을 지급하는 스위스의 기본소득 도입법이 국민투표에서 76.9%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스위스의 국민은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삶의 질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보다 전체 계층의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경제가 망가질 수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했다고 한다. 스위스 정부 역시 아무런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제공하려면 연간 정부 지출의 3배를 넘는 248조 원이 들어간다며 줄곧 반대 의견을 밝혀왔다. 인간은 누구나 평등하고 존엄한 존재이다. 하지만 현실 사회의 모습은 그렇지 못하다. 부자와 가난한 자, 사회적 주류 집단과 사회적 약자 집단, 발전된 지역에 사는 사람과 낙후된 지역에 사는 사람 사이에는 불평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다양한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구성원 모두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노력을 사진으로 살펴보자. 사회적 약자 배려 정책.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을 및 여성 취업 박람회, 장애 대학생 채용 설명회 등 다양한 취업 박람회를 지원하여
결혼, 이민, 여성이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안정된 직장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사회서비스 정책, 정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는 사회 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신생아, 산모, 노인 등 도움이 필요한 다양한 계층에게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회 서비스는 가사, 간호, 보육, 노인 돌봄 서비스, 저소득 가정의 아동이나 장애인 등을 위한 교육 서비스, 문화, 환경 관련 서비스 등이 있다. 정부 기능의 지방 분산 정책, 세종특별자치시는 수도권으로의 기능 집중 완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을 위해 2012년에 행정 중심 도시로 출범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중앙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국책연구기관 등 다양한 공공기관을 서울에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여 정부 기능의 지방 분산을 꾀하고 있다. 자립형 지역 발전 전략. 오늘날 여러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격차를 완화하고 각 지역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 특성을 충분히 살리는 지역개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최대의 녹차 생산지인 전라남도 보성은 특산물인 녹차를 브랜드화하여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 또한 자연관광이 수려한 제주도는 제주 올레길 개발을 통해 자연환경을 보존하면서도 지역 사회의 관광 소득을 높이는 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수고하셨습니다.